자, 오늘부터는 이제 포켓 가공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켓이라고 하면은 닫혀있는 부분을 작업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예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를, 얘네들을, 경로를 다 지우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 보기 보면, 자, 포켓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외곽, 윤곽 가공을 해서 제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처리하고, 그래서 이제 이쪽 안쪽 부분을 제거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지금 닫힌 영역이거든요. 자, 이 부위를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절삭 깊이는 뭐 7이 됐든 뭐가 됐든 되겠죠. 자, 근데 지금 보면 이 부분이 그 드릴 작업으로 사전에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M8짜리 탭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 찍고 드릴 작업하고 그 다음에 윤곽을 돌리면 되거든요. 그때 드릴 작업은 안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외곽 부분은 다 작업됐으니까 이 두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센터 작업으로 해서 여기 센터를 찍고 드릴 작업으로 관통을 시키겠습니다. 탭까지 될까요? 여기서 F4 눌러보시면은 원의 크기가 이 부위만 F4 눌러보시면은 8로 되어 있죠. 그래서 M8짜리 탭을 여기다 낸다라고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 M8짜리 탭,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포켓으로 작업한다라고 보시면, 포켓은 10파이짜리 평행등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센터를 찍어보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 체크하시고요. 자, 여기서 도형 요소로 해서 두 군데를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공구는 센터 드릴 하겠습니다. 공구, 센터 드릴, 센터, 스폿 드릴이죠. 스폿 드릴이 없나? 여기가 이게 지금 스폿 드릴인지 한번 보죠. 더블 클릭해서 이걸로 하시면은 되겠네요. 90도짜리니까. 그죠? 자, 이렇게 생긴 걸로 센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구번호 3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절삭 조건에서는 드릴 카운터 보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G81로 출력이 되는 거였었죠. 정지 시간은 주시면은 G82로 출력이 되고, 정지 시간이 없으면은 G81로 출력이 됩니다. 연결 조건에서는 제로 상단을 0으로 보고요. 0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 작업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까지 작업을 하겠다. 안전높이 체크할까요?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에만 적용하겠다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R점 위치는 한 5 정도만 주겠습니다. R점은 우리가 이제 사이클 출력을 할 때 G81 어쩌고 저쩌고 하고 R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건 진입 높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작업이 되는데, 제로 설정에서 제로 상단은 0으로 놓고 모의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커터 작업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저번 시간 했기 때문에 생략하시고, 자, 모의 가공을 보면, 자, 센터 드릴이 내려와서 한 군데 찍고, 그리고 옆으로 와서 또 찍고, 빠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3까지 센터를 찍었습니다. 센터를 찍어 놓고, 여기에 이제 드릴, 6.8짜리 드릴 가지고 관통을 시킬 겁니다. 두 개 다. 그리고 나서 안에 포켓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탭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드릴 작업하고 탭을 하고 나서 뭐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센터를 찍은 거죠. 센터 작업. 현재 이 파일은 지난 시간에 처음에 여러분들 그렸었던 파일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6.8짜리 드릴 작업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작업했던 파일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대로 뒤로 복사. 복사가 됐죠. 조건에서 공구를 6.8짜리 드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공구 선택해서 거르기, 여기서 선택 취소를 눌러서 모두 다 선택을 취소하시고 드릴만 선택한 다음에 6.8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가져오시는데 지금 6.8짜리 드릴이 8번으로 와 있네요. 공구 블록이 순서로 재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절삭 조건에서는 팩드릴로 하겠습니다. 팩드릴은 G83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택값은 2로 하겠습니다. 연결 조건에서는 가공 깊이만 소재 두께가 20
정도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0에다가 마이너스 6.8 곱하기 0.3 하면은 7로 잡아서 37에 21 이 정도 되겠네요. 거기에다가 관통 길이 이 정도 마이너스 24까지 작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재생성 하시게 되면 모의 가공을 한번 해보면 센터를 찍고 그 다음 그 자리에 드릴이 들어와서 드릴로 관통하고 빠지는 거죠. 관통이 안 됐네. 관통이 왜 안 됐을까? 재료 설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료 설정에서 두께가 26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26짜리였었나? 뭐 일단은 깊이를 수정하면 되겠죠. 만약에 26이다 라고 한다면은 26을 기준으로 해서 깊이 값을 주면 되겠죠. 아까 20을 기준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26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6을 더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0까지 작업하겠다 해서 재생성한 다음에 다시 회복 주시면 이렇게 관통이 된 걸 볼 수 있죠. 관통을 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드릴 작업까지 한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 영역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를 할 때 우리가 지금 폭기 가공을 하고 있지만 윤곽 가공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윤곽에서 우리가 진입점을 사용하는 기능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드릴로 사전에 구멍이 뚫린 여기를 진입점으로 해서 공구가 들어가게 해서 이 윤곽을 따라가면서 윤곽 가공하는 형태로 안에 포켓 영역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하시고요. 여기서 처음에 선택할 때 점을 대상으로 여기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인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체인을 이걸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체인은 여기 선택할 되고 아무데나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기를 선택을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공구는 10파이짜리 평행드밀로 하시고요. 절삭 조건에서는 보정 형태는 컴퓨터로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됐고, 하나의 공구를 가지고 항정삭을 할 거니까 그냥 측면 가공은 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복귀에서는 진입할 때 직선 거리는 1로 하고요. 그리고 원호 거리도 1로 해서 복귀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시고, 진입점 사용과 복귀점 사용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측면 가공은 정삭 한 번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절삭량이 많기 때문에 정삭 한번 하겠다라고 0.5만큼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황삭하고 정삭을 할 때 측면 가공을 할 때 공구 유지를 체크를 해서 떴다 냈다 하는 것은 없도록 할 거고요. 연결 조건에서는 제로 상단은 0이고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7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이제 공구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 공구가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리고 진입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그 드릴 구멍이 있는 위치로 들어갔었고요. 윤곽 형상을 따라서 황삭 작업을 하죠. 황삭 작업을 할 때 가공 여유가 0.5가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정삭으로 쭉 윤곽 형상을 타고 돌고 빠지는 형태를 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를 이제 모의 가공을 같이 한번 해보면 센터를 찍고, 그리고 드릴로 관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드릴 구멍이 뚫려 있는 부위로 엔드밀이 진입을 하고, 그래서 윤곽 형상을 쭉 따라가고 황삭 작업 하고요. 그 다음에 정삭으로 한 바퀴 더 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가공면이 지금 화면 해상도가 낮게 돼 있다 보니까 좀 각지게 보이죠. 각지게 형태로 보이는데 여기를 화질을 높이고 플레이를 시켜보시면 좀 더 깨끗하게 화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윤곽 가공을 이용을 해서 포켓 영역을 작업을 한 걸.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윤곽 가공으로 하지 않고 포켓 가공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는 안 보이게 하고, 자,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을 선택합니다. 자, 포켓 가공에서도 윤곽처럼 진입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윤곽 가공에서는
점을 선택하고 진입점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야 되지만 포켓 가공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 점을 선택하면 그 점이 진입점으로 인식을 해요. 자동으로 딱히 뭘 선택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 선택을 하시고 윤곽 가공하는 거와 좀 비슷하죠. 점을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체인을 선택하고 체인을 선택합니다. 똑같아요. 지금 윤곽 가공한 거하고 포켓한 거하고 순서가 좀 비슷합니다. 선택하는 것도. 자,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 공구는 18짜리 평행드밀로 하겠다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자, 절삭 조건에서 딱히 손댈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황삭이 있는데 황삭은 어떠한 형태로 영역을 작업하겠느냐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게 일정한 오버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구 지름 크기 비율은 측면 가공 간격이에요. 왜 측면 가공할 때 얼마만큼 간격으로 해서 측면 가공을 할 거냐, 영역을 제거할 때 그냥 편하게 공구의 반경값으로 하겠습니다. 50%. 50%면은 이제 공구의 반경이 되니까 5가 되겠죠. 나머지는 손대실 거 없고, 진입 동작에서는 자동으로 부여는 수직으로 그냥 꽂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부여고요. 램프라든지 헬릭스는, 램프는 지그재그로 경사지게 내려가는 거고, 헬릭스는 원호를 그리면서 나선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일단 차차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그다음 정삭을 체크해서 정삭 간격을 얼마나 할 거냐인데, 아까 했던 윤곽 가공하고 비교한다면 얘를 0.5로 주시면 되겠죠. 자, 0.5로 줬고, 그 다음에 진입복귀 구간에서는 아까 우리가 진입복귀 할 때 1을 줬었잖아요. 얘도 1로 주겠습니다. 1, 1. 이제 아까 윤곽을 한 것처럼 비슷하게 주는 겁니다. 1로 해서 카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진입점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얘를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삭할 때는 굳이 진입점을 쓸 필요가 없죠. 아까 그 윤곽 가공에서는 정삭도 진입복귀 지점으로 진입을 해서 사용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굳이 진입점으로 가서 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는 끄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 조건에서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7까지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한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근데 거의 비슷해요. 근데 지금 황삭을 하고 나서 정삭을 할 때 떠서 이동하는데 얘도 우리가 아까 그 윤곽에서 한 것처럼 본다면은 그 공구 유지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해서 황삭을 하고 나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정삭을 하겠다라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다시 한번 재생성해 보면 여기처럼 그 떴다가 내려왔던 구간, 여기 떴다가 내려왔었잖아요. 이 구간을 없애겠다는 얘기죠. 바로 옆으로 가게 하겠다. 재생성을 했을 때, 자, 그러면 얘가 움직이는 거 보면, 공구가 내려가서 작업을 하고, 황삭 작업을 이제 했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뜨지 않고 바로 정삭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정삭을 하고 빠져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제거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그 포켓 가공은 정삭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하는 뭐냐면, 이게 지금 얘는 윤곽 가공이에요. 이거는 포켓 가공이고 거의 비슷하긴 한데 조건을 이제 황삭 조건이라든지 이 황삭과 정삭의 어떤 조건들을 좀 따로 줄 수 있는 개념이 되겠죠. 황삭은 일단 진입점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황삭에서는 진입복귀가 필요 없습니다. 굳이 원호 형태로 진입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정삭에서는 이제 원호 형태로 들어갈 필요가 있죠. 정삭면이 깨끗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삭에서만 원호 형태를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윤곽 가공 형태, 이거는 윤곽 가공 형태고, 이거는 포켓 가공 형태. 근데 이제 현장에서 뭐 사람 특성이겠지만 포켓을 굳이 쓰지 않고 윤곽으로 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개인 취향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적인 형태가 이제 이렇게 해서 포켓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포켓 작업을 할 때 공구를 두 개를 나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8짜리 평행드밀 2번으로 해서 18짜리 평행드밀을 했는데,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요. 뒤로 복사하겠습니다. 그럼 경로가 두 개죠.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자, 그러면 두 번째 공구 도형, 공구 두 번째 공구가 있는데, 얘를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하셔서
다 똑같은데 조건에서 이름만 바꿀게요. 이름을 다시 F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F. 자, F는 피니쉬, 정삭이라는 표시고요. 자, 이렇게 확인하시게 되면, 자, 네가 지금 공구를 좀 수정을 했는데 기존에 있던 공구를 업데이트 할래? 바꿀래? 아니면 방금 수정한 거를 새로운 공구로 만들래? 물어보는 겁니다. 새로운 공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공구 9번으로 만들어졌어요. 공구번호 바꾸려면 바꿀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럼 얘를 이제 재생성 하시게 되면 9번 공구로 똑같은 작업을 한 건데 똑같은 작업을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을 할 때 측면 가공 여유를 주고 합니다. 0.5를 줘서 측면 가공 여유 0.5, 바닥도 0.5 여유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고 정삭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삭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황삭만 하는데 바닥 여유를 0.5, 0.5를 주겠다라고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0.5를 남겨놓고 황삭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정삭은 얘가 하는 거죠, 이제. 얘는 이제 정삭만 하는 건데, 황삭은 작업에서 빼고요. 정삭만 하겠다. 정삭만 하겠다라고 주고, 여긴 여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보정 기능, 중복 보정이라든지 G41, 이 코드를 출력하고 싶으면 중복 보정을 체크하시면 되겠고, 진입 복귀는 되어 있는데, 그냥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진입점, 복귀점 가운데로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연결 조건에서 하는데, 재료 상단도 굳이 0에서부터 마이너스 7까지가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7로, 마이너스 한 6 정도 주겠습니다. 6 정도. 이게 0.5를 남겨놨으니까 6.5 정도 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재생성을 하시게 되면, 자, 얘는 황삭, 얘는 정삭이에요. 자, 기존에는 얘네 두 개가 합쳐졌었는데 지금은 공구를 달리 쓰기 때문에 따로따로 했어요. 얘는 황삭, 이건 정삭. 그래서 이 두 개를 선택을 해서 모의 가공을 해보면, 자, 황삭으로 해서 들어가서 제거를 하고, 여기 황삭이고요. 그 다음에 정삭. 정삭으로 들어와서 제거를 하고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미저삭된 부분이 남아있는 것은 여기 사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건데, 이것도 제거를 하려면 아까 진입점 써야 되겠네요. 안쪽을 제거를 하고 싶으면 여기서 진입점을 쓰죠. 진입점 사용, 복귀점 사용 체크를 해서 재생성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게 되면 공구가 들어가면서 이 부분도 바닥이 제거가 되겠죠. 사실 그 부분이 구멍이 자리라서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황삭 작업을 할 때요. 지금 황삭 작업을 할 때 기존에 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로 그냥 들어갔는데요. 여기를 그냥 직선 형태로 들어가지 않고 나선 형태를 그리면서 들어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에서 이제 황삭에서 뭐가 있냐면 진입 동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진입 동작에서 여기 헬릭스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헬릭스는 원호의 나선 형태로 가는 거예요. 나선 형태로 가는데 내가 어떤 특정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나선 원호 형태를 그리면서 가고 싶으면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이제 어떤 포인트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도형 선택, 즉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형 점 선택 처음 위치 기준으로 진입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이 최소 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나선 헬리컬 형태의 원의 반경이거든요. 이 원의 반경이 지금 5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면은 직경으로 따지면 10이 되거든요. 근데 공간이 좁은 부위에서는 이 간격을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진입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내를 꽂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값은 10% 정도라고 해서 10%. 이게 10%라면은 이제 공구의 직경의 10%.
직경이 10이니까 최소가 1이에요. 그리고 최대는 너무 크면 또 그 가운데에 미절삭된 기둥 모양이 생겨요. 그래서 45%를 최대값으로 하겠습니다. 자, 1에서부터 45%. 이게 이제 45%라는 얘기는 반경이 45%니까 직경으로 따지면 9가 돼요. 그래서 공구의 직경보다는 작게 이 헬리컬이 원이 그려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가운데 미절삭된 부분이 남지 않고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남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높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 상단에서부터 1mm 전까지는 스트레이트, 직선 형태로 들어가고 그 1mm 전부터 나선 형태를 그리면서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XY 여유는 이 헬리컬 형태로 진입을 할 때 최종 그 가공 윤곽에서 1mm 정도를 떨어뜨리면서 헬리컬을 적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이 값이 있어야 헬리컬로 들어갈 때는 아무래도 이제 황삭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최종 면에 그 황삭 형태로 가면은 가공면이 안 죽으니까 그 최종 면에서는 좀 떨어뜨려서 이 헬리컬 진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공간이 좁은 부위에서는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양쪽으로 먹기 때문에 2가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값은 정삭 여유 정도만 주겠습니다. 0.5 정도. 일단 조금이라도 떨어뜨리면 돼요. 어차피 정삭에서 0.5를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0.5 정도 주고, 그 다음 Z 방향 진입 각도는 이거는 이제 헬리컬로 진입할 때 각도인데 보통 2도에서 3도 이 정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헬리컬로 들어가니까 평면에서 봤을 때는 원호 형태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원호 형태 G02나 G03으로 출력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이 부분을 끄게 되면 G01로 잘게 쪼개요. 100분의 5. 100분의 5, 공차가 100분의 5라는 얘기는 100분의 5에 근접한 간격으로 자르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잘라서 점 데이터로 출력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 선형 이동 기능이 없는 장비에서는 이제 이런 형태를 취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요즘은 다 헬리컬 보관이라는 기능이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원호 형태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하시고 윤곽 형태로 진입하겠다. 이거는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올 때, 하도 좁아서 이 헬리컬로 돌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요. 그럴 때만, 즉 위에 있는 사항이 실패했을 때만 이 윤곽 형태로 돌겠다. 근데 이제 윤곽 형태로 돌 때도 이 값을 최소 값을 해주세요. 한 1 정도. 이 값이 크면, 공간이 좁으면 건너뛰어버려요. 하지 않고. 근데 1 정도면은 아주 작은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원호 형태로 돌 때 시계 방향으로 돌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지, 기본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모든 진입을 실패했어요. 이게 윤곽 형태도 안 되고 헬리컬도 안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할래? 경로를 생성하지 않겠다. 이게 다음 영역으로 건너뛰는 겁니다. 그리고 진입을 실패한 영역은 도형으로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하면 실패했을 때 그 대상 도형을 경로를 도형으로 보여줘요. 근데 만약에 이제 만약 이렇게 해놓고 나서 실패한다 그러면 아예 생성 자체가 안 됩니다. 그냥 굳이 도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일 복잡한 도형이었을 경우에는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도형이 필요하겠지만 뭐 지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입 시 이송 속도, 이게 헬리컬로 진입을 할 때 이송 속도를 어떻게 할래? 우리가 Z축 이송 속도와 XY축 이송 속도가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 XY축 이송 속도를 할 거면은 이걸 체크하고, Z축 이송 속도, 플런지 속도를 하려면 이걸 체크하고, 이 두 개를 다르게 줬을 때 얘기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경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이제 공구가 들어가는 걸 보면 공구가 내려와서 헬리컬 형태로 도는데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도느냐? 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돕니다. 돌고 있죠? 자, 도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공구 중심에 공구가 계속 겹친 상태로 돌고 있죠. 그래서 가운데가 겹친 상태로 가공이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가 절삭이 안 되면 기둥 모양이 남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황삭으로 안에를 제거를 하시고,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삭으로 제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포켓 가공이 반드시 이제 이런 부분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윤곽 가공으로 이 부분을 그때 처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경로를 안 보이게 해보면. 근데 여기 이 부분을 처리할 때도 포켓 가공을 쓰면 이것저것 신경 쓸 필요 없이 쉽게 할 수 있어요. 얘를 윤곽으로 했을 때 가공 부위가 많은 부위에 이런 부위에서 미적삭된 부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이런 부분을 이번 부분만 다시 작업을 했던가, 또는 경로 트림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런 부분 여기, 그다음 여기 이런 부분을 재차 이번 부분만 이제 속간해서 수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저것 귀찮을 때 좀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특히 이제 기능사 시험 볼 때 편한 기능이 있는데, 그게 이제 포켓 가공에서 표면 가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포켓 가공으로 체인을 두 개를 선택해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공구는 18짜리 평행드밀로 하겠다라고 주시고요. 절삭 조건에서 이게 표준이 아니라 표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표면 가공이 괜찮아요. 영역으로 인식을 해서 얘가 그 부위에서만 경로를 생성해주는 기능인데, 일단은 오버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곽 영역을 얼마만큼 절삭 부위를 확장하겠느냐 이거거든요. 절삭 부위를 이제 반경만큼 확장한다는 얘기는 공구 중심이 그 외곽 부분을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반경만큼이 절삭 부위가 확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접근할 때 접근거리도 줄 수 있어요. 접근거리 10만큼 민날이 먹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다음 진출거리도 필요하면 되는데, 진출거리는 뭐 굳이 필요할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측면 가공하고 바닥면 가공 여유가 있는데, 이제 황정삭을 하고 싶으면은 이제 넣으면 되겠고, 일단 황삭은 간격은 50% 주겠습니다. 일정을 오버랩으로 하시고, 진입 동작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외곽에서 진입하기 때문에 굳이 헬릭스나 램프를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외곽에서 진입을 해서 사용할 경우에 이 경로가 괜찮거든요. 정삭 동작은 어떻게 할래? 0.5만큼 정삭을 하겠다라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공구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체크를 끄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 중복 보정 뭐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놔둘 것이고, 진입 복귀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진입점 사용, 복귀자 사용을 끄겠습니다. 굳이 이제 진입점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상태죠 지금. 그래서 끄고요. 연결 조건에서는 이제 0에서부터 마이너스 뭐 7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7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과 차이점이 뭐냐면,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공구가 들어가는데, 자, 이거 외곽 부분을 작업했는데, 뭐야, 이거? 이상하네. 그죠? 자, 이거는, 여기 간격이 좀 좁네요. 생각보다. 이 간격이 얼마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표면 가공은 안쪽 영역과 바깥쪽 영역이 있는데, 이 사이를 공구가 지나갈 수가 없으면 경로를 생성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확장을 50%를 줬잖아요. 자, 50%를 주면 이 간격에다가 5라는 간격을 더한 값이 공구의 직경보다 커야 돼요. 그럼 지금 이 간격이 지금 얼마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 치수로 한번 보죠. 여기하고 여기 치수가 얼마인지. 4구나. 이게 4다 보니까 우리가 50%면은 공구의 반경이 5니까 총 9가 되는 거예요. 9라는 그 공간을 10파이짜리가 못 지나가니까 여기 경로가 생성이 안 됐던 거거든요. 이럴 때는 확장을 좀 크게 주시면 됩니다. 자, 확장 값을 아까 얼마를 줬냐면 5를 줬는데 우리가 4니까 한 6 정도 줘보겠습니다. 6보다 좀 크게 줄까요? 6.5 정도 줘보겠습니다. 6.5 정도로 주면 6.5에다가 4가 더해지면 10.5가 되거든요. 그러면 10.5면은 10파이짜리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하면 여기에 경로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외곽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안쪽에를 제거하고 빠지는 거죠.
이 R값이 짠가 보구나. 우리가 그때 수정했나 보네요. 근데 공구 외측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왜 진입을 안 할까? 한번 보죠. 접근거리가 지금 10으로 되어 있고 6.5만큼 확장을 했고요. 접근거리를 줬는데 황사걸 제가 체크를 안 했네요. 일단은 황사걸 체크하겠습니다. 체크하고 그럼 정상만 했다는 얘기인가? 다시 한번 재생성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접근을 하죠. 접근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다시 보시면은 일단 외곽에서 접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접근하고 아까는 황삭을 꺼놨었네요. 하고 돌면서 황삭 작업을 끝낸 거예요. 황삭을 끝내놓고 그 다음에 정삭을 하는 건데 정삭을 하는데 외곽에 정삭을 할 필요가 없는데 방금 외곽을 정삭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안쪽을 정삭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안쪽을 작업할 때는 하향 절삭을 했죠. 다른 데는 상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상향 하향이 필요한 것은 가공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 정상면은 하향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문제점이 뭐냐면 외곽 부분은 굳이 정삭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정삭을 할 때 외측 정삭은 하지 마라. 안쪽에는 정삭을 하되 외측은 우리가 황삭에서 확장을 50%를 줬기 때문에 거의 60% 정도 줬죠. 줬기 때문에 굳이 살이 없는데 무릎이 정삭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황삭은 하되 정삭에서만은 하지 마라. 안쪽은 하란 얘기예요. 외측만 하지 말란 얘기니까. 이렇게 해서 재생성을 하시게 되면 외곽에 아까 정삭이 생성된 건 없어졌고 안쪽 내측에 지금 보시면 이게 내측이죠. 이거는 외측이에요. 내측에는 황정삭을 하고 있죠. 이게 정삭 진입 복귀하고 있으니까 외측에는 지금 황삭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정삭이 아까 두 줄이었었는데 지금 한 줄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요즘 시험 문제들이 여기에다가 간혹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 문제가 요즘은 이제 좀 이렇게 만약에 이게 안 나오고 이것하고 얘만 이렇게 나왔다라고 치면 이렇게 됐다라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경로를 생성할 때 이걸 윤곽으로 처리를 하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면 간격이 좁은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마구잡이로 돌릴 거면 윤곽으로 계속 돌리면 되겠죠. 근데 이런 거 할 때도 편한 게 안쪽 체인을 저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얘를 지워주고 체인 추가로 얘를 추가. 자, 얘를 추가하시고 재생성을 하잖아요. 그럼 알아서 제거를 다 해요. 이게 뭐지? 외곽이 지금 선택이 안 된다 보네요. 아닌데 체인에서 이게 아니구나. 외곽을 잡아야 되겠죠. 얘가 체인 삭제하고 체인 추가로 얘를 추가해야 되겠죠. 한 다음에 재생성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즉 외곽 테두리는 절삭 범위가 되겠고요. 다음 안쪽은 남겨질 부분이 돼요.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다 제거해버려요. 그냥 윤곽 가공으로 하게 되면은 경로를 생성하기 좀 애매해요. 트림 기능을 쓰면 괜찮긴 한데 트림 기능을 안 쓸 경우에는 이런 걸 가공할 때 안쪽을 윤곽으로 다 작업하고 또 이제 경로가 좀 부족한 부분은 따로도 경로를 생성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쉽게 내가 원하는 형상이 바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별이 됐든 동그라미가 됐든 뭐가 됐든 알아서 제거를 다 합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 포켓 가공에서 또 다른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 체크하시고요. 얘네들을 선택을 하고 공구는 18짜리 평행등을 하겠다 체크하고 여기는 아일랜드 면가공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네요. 일단 아일랜드 면가공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아일랜드 면가공 체크하시고 황삭
황삭은 뭐 일정한 오버랩을 하겠다 체크하고요. 진입 동작은 자동으로 고요. 정삭은 하겠다 외측, 이제 안 하겠다는 체크 꺼야 되겠죠. 하겠다라고 하시고, 진입 동작 그냥 이대로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깊이 가공을 체크하겠습니다. 깊이 가공은 1mm씩 제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연결 조건은 재료 상단은 0이고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20까지 작업하겠다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작업을 했네요. 지금 일반 가공으로 바꿨는데, 자, 작업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포켓 가공이기 때문에 외곽하고 안쪽 영역하고 그 사이가 가공 대상이 되거든요. 자,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그 아일랜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영역을 아일랜드라고 그래요. 여기를 아일랜드라고 하는데, 그 이 높이가, 이 부분의 높이가 달랐을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재료를 이렇게 좀 외곽에다 사각형 하나 더 만들어서 재료 설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전체 영상 체크하시고 이거를 50 정도 주겠습니다. 50 재료 크기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의 가공 해보면 이렇게 이제 작업이 돼요. 지금 그 소재 크기를 좀 키웠어요. 우리가 선택한 외곽이 딱 그 범위로 지금 소재가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키워서 이제 이렇게 잡아서 했는데, 자, 지금은 가운데에 있는 삼각형, 이 삼각형이 이 외곽에 있는 사각형 형태하고 높이가 같아요. 같아서 이렇게 작업이 됐는데, 만약에 지금 이 삼각형의 높이를 z-10으로 바꾸면, 도형이 있는 위치를 10으로 바꾸면 이 도형이 있는 이 부분이 z값이 마이너스 10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다 절삭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아일랜드 면 가공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도형을 이제 옮겨 볼게요. 지금 이 삼각형 얘네들을 이동해서 투영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z-10으로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 7번 얘를 재생성을 해보면, 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남아요. 근데 아일랜드 면가공을 체크하지 않으면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체크하지 않았을 때, 일반 가공을 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표준 형태로 취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표준 형태로 했을 때는 이런 형태로 작업이 되는데, 이거를 아일랜드 면가공으로 바꿔서 경로를 생성하면 일정 깊이까지는 작업을 하다가 이 대상 도형이 있는 그 깊이에서는 그 일반 가공처럼 이 영역을 남겨놓고 작업을 하더라. 이게 아일랜드 면 가공입니다. 아일랜드는 이쪽 영역이라고, 이 삼각형을 아일랜드라고 하거든요. 이게 섬이잖아요, 아일랜드가. 그래서 그 섬 형태의 윗면은 면 작업으로 경로가 지나가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에서는, 아래에서는 지나가지 않고. 자, 아일랜드 면 가공 받고, 자, 여기 재가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재가공은 윤곽 가공처럼 지나가지 못하는 영역이 있었을 때, 가령 경로를 안 보이게 해놓고, 자, 이 크기를 좀 더 수정을 해서요, 연속선 그리기로 자, 일단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얘를 지우고, 자, 그래서 체인을 바꿔볼 건데, 아일랜드 가공 형태는 지워주고, 지우겠습니다, 그냥.
네. 자,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 체크하시고 체인을 2개를 잡을게요. 자, 2개를 잡고 공구는 10파이짜리 평행등을 하겠다 체크하시고 표준 형태를 하겠다. 그리고 황삭을 하고 황삭은 50%만 하겠다라고 주시고요. 일정한 오버랩에 50%. 진입 동작은 자동으로고요. 정삭은 뭐 0.5 정도 하겠다 체크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깊이 가공 부분은 뭐 해도 되겠죠. 깊이 가공은 한 2mm씩 하겠다라고 체크하겠습니다. 자, 연결 조건에서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20까지 작업을 하겠다라고 주고, 자, 경로를 생성하니까 너무 안 지나간다. 지금 10파이짜리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이게 진입 동작이 엄청 크네요. 이거는 이제 진입복귀에서 값을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정삭으로 할 때 진입복귀가 10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일단은 정삭 여기가 0.5니까 얘도 0.5, 0.5 주시면 돼요. 편하게 정삭 여기만큼 주시고 재생성을 하시게 되면 일단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쪽 부위를 작업을 못하네요. 작업을 못하고 지금 있는데 깊이 가고 했는데 이렇게 작업을 했네요.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공구를 조금 바꿔볼까? 뭐 여하튼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모의 가공을 해보면 이렇게 작업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영역은 어떻게 처리를 할래? 자, 그 나머지 영역을 하기 위해서 최단 거리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아니면은 이게 10이니까 6파이짜리로 한번 얘를 뒤로 복사를 해서 뒤로 복사 공구를 6파이로 바꿔보겠습니다. 6파이짜리 평으로 바꿔보죠. 6파이짜리로 바꾸겠다. 6FEM으로 바꿔서 새로운 공구를 생성을 해서 재생을 해볼게요. 자, 6파이로 하니까 이렇게 됐네요. 여기를 지나가려면, 이게 4 정도 됐었나? 좀 더 짠 걸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또 낮춰볼까요? 뒤로 해서, 이제 공구를 4로 바꿔볼게요. 4. 공구를 4파이짜리 공구를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 얘도 새로운 공구를 생성하고 재생성해보자. 4로 하니까 지나가네요. 그죠? 4로 했을 때는 다 지나가요. 이렇게. 모서리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이제 모서리를, 남아있어서 계속 작업하겠구나.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10으로 했을 때, 그리고 이거는 6으로 했을 때, 얘는 지금 4로 했을 때죠. 자, 그러면 이게 1차 작업을 한 건데 2차 작업을 할 때 여기에다가 재가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재가공은 직전에 실행된 가공 정의를 감안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알아서 인식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직전에 실행된 그 경로의 사이즈를 알 경우에는 10파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그냥 10파이라고 넣으시면 10파이짜리 공구를 가지고 작업이 안 되는 영역에 대해서 얘가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확장거리가 지금 6.6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거를 주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재생성할게요. 자,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자, 밑에 거는 얘도 재가공으로 하는데, 자, 얘는 이전에 실행된 게 몇 파이? 6파이잖아요. 6파이짜리로 작업을 하고 작업을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만 방금 이 공구로 작업을 하겠다라고 재생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차례차례 한번 보죠. 일단은 그 10파이짜리로 작업을 하는 영역입니다. 이게 자, 영역이고, 자, 이게 이제 6파이짜리로 작업하는 영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4파이짜리로 작업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작업을 해요. 이전 공과 작업을 못한 영역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모서리가 지금 얘를 이제 최소 그 R로 하기 위해서 최종 공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4파인데, 지금 자루, 샹크하고 날장하고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봤을 때 좀 헷갈리는데, 좀 바꿔볼까요? 이 자루 부분도 같이 4로 바꿔주시면 좀 더 보기가 편하겠죠. 일단 여기도 6으로 바꿔주시고요. 샹크하고 자루하고 같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경로를 보면 10파이로 작업을 하는 거 기피감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10파이로 작업한 영역을 얘가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파이짜리로 작업을 하는 거. 기피감으로 해서 시간 걸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6파이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하죠. 이 코너 부위가 있어서 다 전체적으로 코너 부위를 6파이짜리로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4파이짜리를 가지고 코너 부위 작업하고 여기도 4로 할 수 있는 부위를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작업이 된 건데, 왜냐면 이제 최대한 일단은 큰 공구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차츰 공구를 줄여가면서 가공 부위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이제 그 확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10파이로 작업한 영역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10파이로 작업이 안 된 영역, 지금 이제 10파이 작업한 거죠. 자, 여기에서 6파이짜리 작업을 할 때 한번 보시면 6파이짜리로 공구를 교체를 하고, 자, 공구를 교체했습니다. 지금 교체한 상태인데 여기까지는 10파이고 6으로 교체를 했어요. 자, 보시면은 지금 그 10파이로 작업을 했는데 여기는 탈이 없는 부위거든요. 없는 부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종로가 생성이 되고 있어요. 다시 6으로 해서 가다가 6파이짜리로, 이게 이제 6파이짜리거든요. 왜 허공에서 움직이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경로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경로가 생성이 되고 있네요. 여기를 대상 범위로 해서 지금 이 부위를 6파이짜리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허공에서 움직이는 경로가 있어요. 즉 확장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존에 제거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작업을 할 때 그 얼마만큼 여유를 두고 허공에서 들어오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6파이짜리 작업을 하는 부위가 되겠는데, 자, 여기는 6파이짜리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작을 해서 원으로 들어가서 한 번 작업하고 또 한 번 들어가서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고 또 한 번 작업을 합니다. 사실은 이 경우는 맨 마지막에만 작업하면 되겠네요. 굳이 확장을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없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여기 조건에 보시면 여기 이게 확장이에요. 이전 공구가 10이고 거기에 대해서 확장을 한 건데 얘를 그러면 0이라고 해주세요. 0. 확장을 주지 않겠다라고 체크를 하시고 다시 재생성을 해볼게요. 자, 확장을 안 주니까 여기서만 생성됐어요. 방금 경로가. 아까는 넓었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생성된 거는 이전에 작업했던 영역에 대해서 얘가 이제 10파이로 작업을 한 건데 이 영역에 대해서 방금 작업한 게 완벽하게 미저삭된 부분, 지금 여기만 미저삭된 거 남아있잖아요. 그 부분만 찾아서 제거하는 거예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절상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거를 했고, 다시 한번 깊이 가공을 하기 때문에 계속 작업을 하는데 깊이 가공 끌까요? 보기에는 귀찮은데,
깊이 가공을 일단 끄고 보겠습니다. 얘도 깊이 가공을 끄고 보죠. 얘도 깊이를 끄고. 자, 이 부분에서 확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처음부터 이제 절삭이 들어간 거죠. 진입복귀 구간은 약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제거하고, 이렇게. 확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절삭해야 될 부위에서만 여기서 내려가서 측면에 제거하고, 여기도 측면에 한번 제거하고, 그 다음에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나갈 수 있는 부위를 지나가서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제거해서 이 부위 제거를 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전에 작업이 된 영역에서 진입을 해서 한번 살짝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제거해주고. 자, 여기도 지금 제거해야 될 부분이가 좀 많죠. 일단은 양쪽으로 바로 들어가서 살짝 제거해주고, 공간이 넓으니까 다시 한번 재차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이건 통과를 못하나봐요. 공간이 좁아서. 그 다음 여기도 한번 들어가서 작업하고, 또 한 번 들어가서 작업하고, 그 다음 여기 부위도 한번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양을 제거하고 빠진다. 이쪽에서도 원호 형태 들어갔다가 제거 한번 해주고, 여기도 한번 제거해주고, 여기도 들어가서 제거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서 다시 제거하고, 여기도 제거하고. 일단은 얘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최대한 했습니다. 이 부위는 이제 폭이 좁은 것 같아요. 못 들어갔거든요. 그럼 그 다음 공구를 가지고, 자, 여기도 제거를 하는데, 얘는 지금 확장을 0으로 안 했나 보네요. 그래서 멀찌감치 여러 번 작업하는 거죠. 확장을 110%로 했기 때문에 공구의 직경보다 더 크게 영역이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멀찌감치부터 제거를 하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0으로 할 경우에는 확장이 없이 필요로 하는 부위에서만, 이렇게 그 부위에서만 딱 제거하고 가야 돼요. 코너 부위, 여기도 코너 부위 하고, 여기에서 아까 미절삭된 부위가 있었잖아요. 얘가 제거를 못하고 남아있는 영역, 이 부위가 지금 제거를 못하고 남아있는 영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공구를 가지고 한번 지나가고, 또 한번 지나가고, 이 공구로만 작업해야 되는 영역을 찾아서 재가공을 하는 거. 이게 이제 포켓 가공에서의 재가공입니다. 윤곽 가공에서는 윤곽을 가지고 한 거고, 이 포켓 가공은 영역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자, 포켓 가공에서 재가공까지 봤고요. 그러면은 열린 포켓이라고 있네요. 열린 포켓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포켓 작업이다라고 하면 그 닫혀 있는 영역을 작업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열려 있다라고 하면 여기를 열어볼까요? 자, 직선으로 이렇게 열어볼게요. 네, 지우고. 자, 이렇게 열었어요. 트림 기능으로 잘라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잘라보죠. 이렇게. 자, 이거를 이제 그 영역으로 잡는 거예요. 윤곽처럼 해도 돼요.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으로 이렇게 잡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윤곽으로 제거할 때와 포켓으로 제거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잡아놓고 우리가 10파이짜리 그 평핸드밀을 가지고 윤곽 가공을 하겠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진입복귀는 일단은 원호는 빼고 확장만 10%를 한 상태에서요. 측면 가공은 일단 얼마를 줘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됐고, 0에서부터 마이너스 10까지 하겠다. 일반적으로 윤곽 가공을 하면 이렇게 돼요. 지금 보면 엔드밀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윤곽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 부분까지 제거를 하려면, 여기를 제거를 하려면 측면 가공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 정도 하면 얼추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조건에서 측면 가공을 네 번 정도 하겠다라고 체크를 하고, 정삭도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볼게요. 재생성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제거가 다 되는지 한번 볼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자, 이렇게 해도 되네요. 그죠? 이 공간을 제거할 때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이거를 포켓 가공으로도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윤곽으로 해서 제거를 한 건데요.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을 체크를 하고, 자, 체인을 얘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공구는 C평으로 하고 절삭 조건은 열린 포켓. 만약에 열린 포켓으로 안 하고 표준으로 하면 열린 포켓으로 하세요라고 떠요. 너가 지금 선택한 도형이 닫힌 도형이 아니기 때문에 열린 포켓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닫아라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려있기 때문에 열린 포켓을 하겠다라고 조건을 주시고, 자, 여기에서 보면 오버랩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 오버랩은 절삭 부위를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125%면은 공구가 완벽하게 밖으로 나가서 진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100%라면 이제 정확하게 공구가 완전히 원 동그라미가 밖으로 나간 거고, 100%로 해서 볼까요? 자, 100%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일정한 오버랩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경로 간격은 50%. 자동으로 부여 정삭은 0.5 정도. 정삭은 항상 0.5 정도로 줄게요, 그냥. 그 다음에 진입복귀는 정삭할 때 진입복귀를 특별히 적용하겠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끄겠습니다. 연결 조건에서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10까지. 자, 확인해보죠. 자, 그러면 얘가 뭐야 이거는? 일반 포켓처럼 작업하는 거네요. 근데 이렇게 작업하면 안 되죠. 왜? 들어갈 때 민날이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아까 우리가 했던 이것하고 비슷한 형태로 작업하는 게 있어요. 그게 여기 조건에서 보면 이걸 체크했을 때 이게 뭐냐면 절삭 형태 열린 부위 중간 위치에서 진입 복귀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진입을 해서 작업하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방금처럼 열리지 않고 닫혀있는 부위에서 진입 복귀하면 민날이 먹잖아요. 열린 부위에서 들어가야 민날이 먹지 않죠. 우리가 아까 표면 가공처럼 영역 밖에서 진입을 한 다음에 대상을 작업하는 형태를 취하고자 한다면 얘를 체크하시고 재생성을 해주시면, 자, 경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들어갔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까 윤곽하고 비슷해요. 그죠? 윤곽하고 비슷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윤곽강화로 보면 이거는 윤곽강으로 작업한 거고요. 이거는 토끼강으로 작업한 거예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경로와 경로 사이를 연결을 할 때 윤곽가공은 떠서 이동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윤곽은 한번 작업하고 떠서 옆으로 가요. 이렇게. 물론 이제 측면 가공할 때 공구 유지를 체크하면 비슷해지긴 하겠네요. 이제 공구 유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측면 가공할 때 공구 유지를 체크하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죠. 이건 윤곽으로 작업한 거고, 자, 얘는 포켓으로 작업한 거예요.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윤곽 가공으로 작업한 거. 여기서 시작을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얘는 윤곽으로 작업한 거고요. 자, 얘는 이제 포켓 가공에서 열린으로 작업한 거예요. 자, 근데 포켓 가공에서는 간격의 횟수라든지 이런 걸 신경을 쓸 필요가 없죠. 열린에서는 그 윤곽 가공에서는 이 간격이 얼마니까 5로 계산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대충 눈대중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포켓 가공은 내가 여기에서 간격을 주면 얼마로 할 건지 주면 얘가 알아서 제거를 다 한다. 즉 얘는 영역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영역이거든요. 포켓은. 근데 윤곽은 영역이 아니라 대상 도형이에요.
대상 도형을 가지고 측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려있는 부위를 작업할 수 있는 기능, 이게 이제 포켓에서 열린 포켓이라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략적인 기능을 한번 봤는데요. 일단 빠진 부분이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체인 선택하는 거, 그 다음 홀더 됐고, 절삭 조건에서 이제 형태, 표준, 표면, 아일랜드 면 가공, 재가공, 열린 포켓에 대해서 봤고요. 자, 여기서 이제 길이 고정, 이거는 뭐 윤곽이나 똑같은 말이고, 자, 모서리 절삭 형태, 샤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윤곽에서 했던 내용이죠. 측면 가공 여유, 바닥 여유, 이건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거고, 윤곽에서 했기 때문에. 자, 황삭에서 가공 형태가 있는데요. 형태를 좀 볼까요? 자, 형태를 보기 위해서 영역을 다시 외곽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체인 추가로 해서 이 외곽 부분 얘를 선택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형태로 작업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왕복 절삭 형태를 취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죠. 0.5 예측됐고, 진입 붓기는 일단은 정삭을 표현하기 위해서 연결 조건에서는 -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왕복 형태, 경로가 왕복 형태를 취한 거예요. 여기 황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곽 부분을 정삭으로 해서 들어가서 삥 돌고 빠지는 거죠. 이게 단순한 형상은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직선 형태로 가는 게 낫죠. 아니면은 이거를 만약에 그 다른 형태로 취하면 조건을 일정한 오버랩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꿨을 때하고 차이를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일정한 오버랩이고요. 얘는 왕복 형태예요. 이게 가공면이 이게 더 깔끔하겠죠. 얘보다는. 얘는 계속 있었던 모양이 뭐 각져 있기도 하지만 단순한 형상들은 직선 형태는 이그 형태가 더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안에 어떤 그 형상이 불규칙한 형상이 있었을 때는 이 왕복 형태로 하면 미절삭된 부분이 부분적으로 많이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는 좀 맞지 않고 단순한 형태에서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태에서 이제 일정한 오버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 윤곽 형태를 안쪽으로 옵셋한 형태로 작업하는 거예요. 옵셋한 형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자, 다 삭제를 하고요. 형상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사각형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원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체인을 일정한 오버랩으로 해서 체인 선택을 체인 추가를 하고 재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일정한 오버랩으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상과 형상, 즉 외곽 이쪽 형상과 이쪽 형상을 인식을 해서 얘네들을 옵셋한 형태, 옵셋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만나겠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공간을 인식해서 경로를 생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옵셋한 형태로 작업하는 것이라서 일정한 오버랩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은 거고요. 만약에 얘를 이제 왕복 형태로 경로를 생성하면, 자,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왕복으로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 자, 이런 부분이 나중에 정삭을 할 때 여기를 갑자기 제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삭 조건이, 얘는 절삭이 갑자기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정삭이면 보통 0.2mm를 남겨놓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0.2mm만큼 일정하게 절삭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일정한 오버랩은 저런 게 없어요. 정상 여유가 일정하게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황삭으로 하고 나서 이게 황삭한 거거든요. 황삭으로 하고 나면은 여기도 일정하게 남아있죠. 미저삭된 영역이. 그래서 정삭을 할 때 일정하게 정삭 부하가 걸린다는 거죠. 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만만한 게 이건데,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일정한 오버랩으로 하면 이 툴패스가 좀 불규칙하게 이동하기 때문에 면이 그래 좋지 않은 그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평행 나선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일정한 오버랩이라고 좀 비슷하긴 한데, 이제 미저삭된 부분이 간혹 남아요. 얘는 지금 같은 경우는 한번 보죠. 자, 경로를 생성해보면, 얘는 남질 않네요. 지금, 황삭을 하고, 이게 이제 황삭이 끝나는 거거든요. 황삭이 끝났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황삭이 끝났는데, 이 부위가 지금 땡상이 없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부위를 정삭에서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정삭을 하고 있고, 외곽을 하고 있고요. 여기를 정삭으로 제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다가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부하가 많이 걸리죠.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공구가 파손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거거든요. 평행 나선형으로 절삭을 했을 때 모서리에 있는 잔삭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자, 얘를 체크해서 한번 다시 보면 기존에 있던 경로보다 약간 조금 모서리 부위에서 이 동그라미 같은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한 번 더 돌아주는 형태인데, 얘로 한번 황삭을 보겠습니다. 지금 얘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긴 하네요. 이 부위가 남아있죠. 근데 이제 모서리에서 방금 했던 것보다는, 방금은 그냥 모서리를 그냥 직각 형태로 지나갔지만, 얘 같은 경우는 모서리를 한 바퀴 돌려주는 이것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모서리에서 좀 잔삭 제거하는 경로를 추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게 더 나아요. 일정한 오버랩이. 그 다음 모프 나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얘는 이제 경로가 경로 횟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기능이에요. 경로 횟수라고 하는 것이 보면 이제 뜨지 않고 계속 부드럽게 작업은 되는데 경로가 많아요. 그 기존의 경로에 비해서 경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점 데이터를 보겠다 체크하고 보시면 지금 이게 다 점 데이터거든요. 이게 경로가 부드럽게 보이지만 이 데이터 용량은 훨씬 커져요. 기존에 있는 경로보다 커지고, 이런 부위는 여러 번 지나가요. 작은 간격으로. 그리고 여기는 넓은 간격으로 지나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모프 가공 형태라고 하긴 하는데, 뭐 이런 게 필요하시면 이걸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속절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고속절삭은 절삭 간격을 지금 50%라고 해놨어요. 해놓고 일단은 여기 이제 트로이코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트로이코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자동으로 해놓고 한번 생성을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막 이게 막 뭐 이상하게 생성이 됐잖아요. 얘가 지금 이렇게 생성된 이유는,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리는 부분. 근데 사실은 이 부위가 지금 맞지 않는 게, 외곽 이 부위는 제대로 했는데, 여기에서 가공 부하를 50%로 맞춰줘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50%가 넘어요. 이 부위에서. 이게 일정하게 그 절삭을 해야 되는데, 그닥 별로 이렇게 맞지 않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씩 옆에서 갉아먹는 식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이 부위에서는 거의 100%가 먹기 때문에, 그닥 별로 형태가 마음에 안 들고,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라고 체크를 하게 되면, 얘는 이제 가공 부하를 50% 했기 때문에 절삭을 55mm 이상을 절삭되는 부위를 찾아서 그 부위에 대해서 이제 트로이코달을 생성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코너 R은 2로 처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재생성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공할 때 이 모서리 부위를 지금 R로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얘도 한번 보면 얘는 지금 미저스타트 부분이 남지 않은데 간혹 가다가 얘도 미저스타트 부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뭐 모서리 부위를 이제 고속 가공할 때 각진 형태로 이동하면 좀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위를 지금 원호 형태로 처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 오버 예로 했을 때도 코너 부위를 여기는 기능이 없나? 모서리 형태를 좀 샤프로 해놨는데 이건 외곽을 돌 때고 일단은 코너를 돌 때 코너 R을 주는 기능이 여기서는 없네요. 그러면 이제 고속절삭에서 이 자동으로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서 작업을 해야만이 얘는 이제 이 코너가 기능이 가능하겠네요. 이게 이제 그 2D 고속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코너 R 값을 줄 수가 있어요. 일반 각지계 경로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2D에서는 각지계 생성을 하죠. 이렇게 해서 경로를 생성하게 되면 이게 다 각이져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각이져 있으면 실제 고속가공기에서는 좀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각진 부위를 다 R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속가공 기능이 없었을 때는 유일하게 이 기능으로 그걸 처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자동으로 부여를 체크했는데 이제는 전체 포켓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루프 간격을 한 이 정도만 주고요. 루프 반경 5로 처리했는데 여기 간격이 좁아서 한 이 정도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경로를 이렇게 생성을 해요. 자, 이거는 뭐냐면 그 부하가 많이 걸리는 부위. 자, 여기 들어갈 때는 헬리컬로 들어가서 처리를 해보죠. 진입을 할 때 일단 헬리컬로 처리를 해서 10에서 45%. 그 다음에 그 여유값은 0.2 정도 주겠습니다. 이게 제거하면 일단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헬리컬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부하가 안 걸리겠죠. 헬리컬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퍼져나갈 때를 좀 자세히 보시면 헬리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일반 가공은 헬리컬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그냥 쭉쭉 가버리거든요. 가버리면 맨 처음에 지나갈 때 100%가 먹어요. 이게 맨사를 지금 얘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가 먹으면 이제 측면 가공을 50% 줬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100%가 먹고 그 다음부터 이제 50%씩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그 고속 가공에서 트로이코달 이거는 무조건 되고 100% 먹는 구간이 없어요. 얘가 이제 이렇게 돌면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이게 그냥 쑥 가면은 100%가 먹지만 간격을 지금 50% 줬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50%만큼 지금 5가 되겠죠. 5만큼이 제거된 형태로 옆으로 갉아먹는 식으로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돌면서 여기에서 돌고 이게 쭉 퍼져나가는 거죠. 여기서 쭉 갈 때도 기존에는 그냥 공구가 여기를 쑥 지나갔잖아요. 100%로. 근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고 50% 그 범위 내에서 그보다 작게 부하가 걸리게 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장점은 그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적의 조건으로 절삭 조건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얘도 마찬가지 여기 부위에서는 조금 부하가 걸리겠네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지나갈 때 갑자기 좀 부하가 걸리겠어요. 이 좁은 부위에서는 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부위에서 좀 부하가 좀 걸리긴 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이제 고속 가공 기능에서 좀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업을 할 때요. 이렇게 얘를 꺼놓으면 지금 이제 경로와 경로를 계속 원호 형태로 이동을 하면서 제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호의 크기를 지금 아까 2로 줬던 것 같은데 그 값을 수정하면 이게 이제 코너 R처리인데 코너 R처리를 한 1 정도로 바꾸고 2 여기 1로 할까요? 1로 조금씩 작업할 수 있게 루프 반경은 2로 하고 간격은 1로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여기를 지나가지는 못하네요. R값을 좀 더 줄일까요? 루프 반경을 1로 처리를 하고 다시 재생성해보죠. 여기 이제 지나가긴 하네요. 여기도 못 지나가긴 하네요. 한번 지나가는데 이 부분을 할 때 조금 부하가 걸릴 것 같긴 한데, 자, 보시면은 이제 트로이카달 형태로 쭉 진행을 했고,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지나갔어요. 이렇게 지나갔고, 그 다음에 살이, 여기를 지나갈 때 조금 부하가 좀 걸리겠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50% 안으로 들어오니까 괜찮겠네요. 그래서 그 부하를 50% 미만으로 해서 일정하게 걸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네, 그렇죠. 일단은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것이 여기 있는 고속절삭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방향은 왕복하고 비슷해요. 왕복하고 비슷한데 왕복은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한 방향은 한쪽 방향으로만 절삭하는 것, 즉 윤곽가공처럼 작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르 나선형 그 절삭이 있는데 이거는 원호 형태를 작업할 때 그 깔끔하게 나오는 경로거든요. 이 원 안에만 작업하는 것을 경로를 해보겠습니다. 얘를 삭제를 하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자, 이거는 이제 단순한 영상인데 얘는 이제 그 고속절삭으로 해서 작업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그 나선형 형태로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작업을 해요. 좀 매끄럽지가 못하잖아요. 근데 얘를 이 투르 나선형으로 체크하면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일단 들어갈 때 이제 원호 형태로 들어갔는데, 이건 들어갈 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조건에서 여기를 이걸 체크를 하시고, 점을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센터점을 선택을 해준다는 얘기죠. 자, 센터점을 선택하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가운데로 헬리클로 들어가요. 가운데로 헬리클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부터 퍼져나가는 형태, 이런 퍼져나가는 형태로 경로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정삭 여유 있죠? 이거를 제거를 합니다. 이게 원호 형태, 넓은 원호 형태를 제거할 때 깔끔하게 처리가 돼요. 이게 뜨지 않고 계속해서 안에를 작업합니다. 바닥 위치에서. 그래서 이제 면도 깨끗하게 제거되고, 이런 형태가 이제 여기에 있는 투르 나선형이라고 하는 이 경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켓 가공 경로, 닫힌 형태 또는 열린 형태. 우리가 포켓 가공에서 표준 형태하고 열린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상 도형도 열린 형태도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도형 윤곽 내의 내측 영역을 특정 깊이로 가공한다. 여기서 이제 포켓 가공은 영역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역, 공간. 윤곽 가공은 대상 도형을 가지고 하는 거고, 윤곽을 가지고 하는 거고, 포켓 가공은 영역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포켓 가공 실행에서 적용될 각종 높이, 가공 형태 등의 조건들을 설정한 영역이다. 이거는 이제 뭐 거의 비슷합니다. 윤곽 가공이나 비슷한 내용이고, 자, 가공 형태에서 일반 가공 형태, 그리고 면가공에서는 외곽에서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역을 인식을 해서 그 영역에서만 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할 수가 있죠. 시작 위치하고 최종 위치를 확장할 수 있고, 오버랩을 줄 수 있다. 아일랜드 면가공 같은 경우는 그 대상 도형의 Z값이 다른 내측 도형을 아일랜드라고 합니다. 아일랜드는 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내측 도형의 Z값이 달랐을 경우에 그 부분을 남겨놓고 그 부분의 높이를 그 Z값, 도형이 있는 Z값 높이까지 제거를 하고 그 면 높이를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에 있는 영역을 뜻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재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전에 가공된 공구, 큰 직경의 공구가 절삭을 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만 다음 공구가 가공하는 형태, 이거를 재가공이란다. 윤곽 가공에서도 재가공이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기능이다. 하지만 윤곽에서는 대상 도형을 가지고 하지만 여기 포켓 가공에서의 재가공은 대상 영역을 가지고 한다. 즉 전 단계에서 제거하지 못한 영역을 다음 공구로 포켓 가공 영역처럼 인식을 해서 작업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그 황삭 작업을 할 때도 그 정삭에서 사용하는 진입복귀 조건으로 황삭에서도 적용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열린 윤곽은 이제 열려있는 대상 도형을 포켓 가공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열려있는 부위로 진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가운데로 진입을 해서 작업을 한다라는 얘기죠. 여기가 열린 부위 중간 위치에서 진입을 해서 가운데에서부터 외곽으로 퍼져나가는 형태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절삭 형태는 이제 하향이냐 상향이냐 되어 있는데, 포켓 영역을 하다 보면 포켓이 이렇게 닫혀 있는 거잖아요. 엘리컬로 이렇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작업하다 보면 반드시 상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이제 상향 하향이 같이 걸릴 수도 있고요. 즉 아무것도 제거되지 않은 공간을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공구가 상향과 하향이 같이 걸리는 개념이죠. 근데 정확하게 이 조건을 줬을 때 지키는 조건은 정삭을 할 때, 정삭 경로를 생성할 때는 꼭 이 조건을 적용을 해서 합니다. 하향을 선택하면 하향으로 작업하고 상향을 선택해서 상향으로 작업한다. 그 다음에 정삭 가공 분리 생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경로에서 황삭을 체크하면 황삭만 생성되고 정삭을 체크하면 정삭만 생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차라리 경로를 카피를 해서 원하는 것만 체크해서 생성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깊이 가공은 이제 깊이 가공은 윤곽하고 같은데 깊이 가공에서 경사 부분을 작업하는 기능이 있어요. 경사 실행. 이거는 자 지금 이런 형태가 있는데 얘를 안에를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으로 체인을 2개를 잡고 공구를 좀 작은 걸로 해서 6파이짜리 평으로 해서 4파이 있네요. 4평으로 해서 안에를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50% 정도를 주고 자동으로 부여 정사를 일단 끄겠습니다. 지금 끄고 깊이를 마이너스 20까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깊이 가공을 줘서 작업을 하죠. 깊이를 자, 이게 이제 작업을 했는데 이거보다는 형태가 일정한 오버랩으로 하는 게 낫겠고요. 자, 이게 작업을 했어요. 그럼 얘를 모의 가공해서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일자로 가공이 되겠죠. 되는데 이 안쪽에 경사를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깊이 가공에서 지금 여기 경사 가공을 실행하겠다 그러면 3도를 줬어요. 근데 이제 외곽은 3도인데 안쪽은 뭐 내가 10도를 주고 싶다. 그러면 각도를 다르게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이제 모의 가공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 이제 안쪽에는 각도가 10도, 외곽은 지금 3도를 준 거예요. 얘는 10도 경사를 준 거고, 얘는 3도 경사를 준 거죠. 이게 3도. 얘는 10도 경사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경사 가공이라는 얘기고요. 공구 위지라든지 서브 프로그램 이런 건 다 똑같고, 여기도 깊이 기준, 윤곽 기준 다 똑같죠. 여기서 이제 아일랜드 깊이를 적용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일랜드 도형의 그 깊이 값을 인식을 해서 그 위치에서도 경로를 생성하겠다, 추가하겠다,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통 길이는 뭐 다 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추가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특정한 어떤 경로에서 해당하는 내용인데, 딱히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 형태, 가공 형태에서 왕복, 평행 나선형, 일정한 오버랩, 모프 나선형, 고속 절삭, 투루 나선형, 한방향 절삭, 이것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공구 진입을 할 때 헬리컬 진입이라고 하는 것은 나선을 그리면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때 여기 이제 간격, 최소 반경과 최대 반경이 있는데, 일단은 최소 반경은 10%, 최대 반경은 45%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XY 간격은 이제 남아있는 간격인데, 이게 1로 줬는데 이게 폭이 좁은 부위에서는 이것 때문에 생성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한 0.5 정도 작게 좀 주시면 되겠어요. 정상 여유 간격처럼 주시면 될 것 같고, 진입 각도는 2도에서 3도, 그 다음에 어느 형태로 출력하겠다. 그 다음에 아까 이 부분들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램프하고 헬릭스가 있는데, 램프는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거예요. 램프에 대한 설명이 아까 안 됐던 것 같긴 한데, 램프를 체크하면 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선 형태로. 근데 갈 때 경사, 올 때도 경사. 이렇게 원호를 그리면서 헬리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그 우리가 이제 주차 구역을 들어갈 때 여기 경사지게 들어갔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이제 길이값, 첫 번째 들어갈 때 길이값, 두 번째 들어갈 때 길이값, 이 길이값을 얼마로 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이건 높이는 헬릭스처럼 똑같고, 그 다음에 XY 여유, 이것도 헬릭스와 같습니다. 그 다음 경사 각도도 같고요. 다 같은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폭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폭을 줄 수 있다는 얘기는 평면에서 봤을 때 일자 형태가 아니라 약간 두께를 가진 형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루프 형태로 하고 확인을 해볼까요? 재생성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깊이 가공을 끄고, 자, 이렇게 이제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면 들어간다는 얘기죠.